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의 선택과 갈등에 대해 제 경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62. 꽤 긴 세월을 걸어왔죠. 제가 일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을 마친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앞 벤치에 홀로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 보니 비로소 그날의 의미가 제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이 드디어 결승선을 밟았구나. 마치 승리의 순간 같으면서도 어딘가 허무한 기분도 들더군요. 회사의 문을 다시 열지 않겠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가슴에는 묘한 성취감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겨서였을까요? 퇴직식이 끝난 후 저는 작은 기념패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패는 제 이름과 함께 짧은 감사 인사가 담긴 단순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손에 들고 있을 때마다 그 패가 마치 지난 세월의 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받은 퇴직금 통장, 그 통장을 받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퇴직금 통장 속의 금액은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젊음과 건강을 희생했던 수많은 날들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을 담고 있었죠. 그 모든 대가가 저에게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단순히 노후 자금이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축적이자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증명하는 증거였으니까요. 젊음도 건강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나날들도 그 통장 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편안하면서도 낯설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울리던 알람 소리가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출근길의 고단함과 스트레스가 사라진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유 속에서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과 직장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가야 할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았죠. 어쩌면 퇴직금은 그 새로운 시간 속에서 저를 지켜주는 안전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서 존엄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쌓아온 가치와 노력의 결정체였죠. 아무리 물질적이더라도 그 돈은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퇴직금을 받아 들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저의 노후를 얼마나 잘 지켜줄 수 있을까? 혹은 이 돈의 사용 방법은 무엇이 가장 현명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저에게 제 존재의 증거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마침내 시간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직장에서의 책임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꿈을 실현할 기회가 찾아온 거죠. 제가 꿈꿔온 삶은 단순하고 평온한 것이었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을 떠나 시골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죠. 아침이면 텃밭에서 싱그러운 채소를 직접 가꾸고 저녁에는 따뜻한 찻잔 옆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단순히 퇴직 후에 떠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자연과 어울리며 조화롭게 사는 삶을 늘 그리워했거든요. 하지만 도시 생활과 가족을 위해 달려왔던 현실은 그런 꿈을 항상 한 발짝 뒤로 미루게 했죠. 그러나 퇴직 후엔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되는 시기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퇴직 후의 계획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퇴직하고 나면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텃밭도 가꾸고 저녁엔 책을 읽으면서요.
저는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심 걱정됐습니다. 아내는 항상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죠.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제가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죠. 아내의 지지는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이후로 우리는 시골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로 향하는 준비 과정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인터넷과 책을 찾아보고 농가 주택을 알아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 집은 앞에 정원이 넓어서 텃밭 가꾸기에 딱 좋겠네요 라며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줬죠. 텃밭에서 키우고 싶은 채소들도 목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상추, 고추, 당근 같은 채소들을 가꾸는 건 처음이었지만 막연히 재미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내와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꿈꿔온 삶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도시의 편리함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 적응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죠. 가까운 친구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는 점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기에 그 모든 준비 과정 자체가 우리의 추억으로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골로 향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짐을 싸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죠. 새 집은 작고 아늑했지만 저희가 바라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마당은 텃밭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히 넓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을 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저는 텃밭을 돌며 상추를 손수 가꾸고 저녁에는 툇마루에 앉아 아내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사귄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골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소란스러운 시간들이 멀게만 느껴졌죠. 지금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평범하지만 제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가족을 우선했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과 가치를 남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느낍니다. 제가 꿈꿨던 삶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느껴지는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상추의 싱그러움에서 행복을 느끼고 저녁마다 차 한 잔의 따뜻함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이 삶은 단순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저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담은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날씨도 맑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죠. 장남 준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밝게 인사하며 들어오는 준호를 보며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다 왔어? 저는 기분 좋은 농담을 건네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호가 갑자기 이렇게 묻더군요. 아버지, 퇴직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 있던 찻잔이 멈칫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식어갔습니다. 준호가 가볍게 던진 것 같았던 그 질문은 저에게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숫자일 수도 있는 그 퇴직금.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평생의 대가이자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가족과 회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의 눈빛을 보니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 한 말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저는 웃으며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노후에 쓸 만큼은 된다. 제 대답은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질문이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평생 동안 품어온 가치, 희생, 그리고 자부심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숫자로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글픈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왜 나는 저 말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저 퇴직금 액수를 물었을 뿐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어쩌면 저는 제 인생이 숫자로만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제 세월이 단순히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잠들지 못한 밤 동안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을 접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고, 중년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질문은 제 계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긴 고민 끝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나도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 준호는 아마도 제 인생에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퇴직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큼은 잊을 수 없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미 처음 찾아와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던 날부터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표정 어딘가에 묘한 결의가 서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시간 괜찮으세요? 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첫 대화는 평소처럼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퇴직금 중에서 일부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곧 배로 불려서 갚을게요. 그 순간 제 귀에는 그의 말이 이명처럼 울리며 반복되었습니다. 창업? 자금 부족? 퇴직금을 빌려달라고? 그의 말은 제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을 떠난 뒤에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 부모에게 자식을 돕는 일이 도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번 문제는 그저 단순한 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은 제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모든 것을 헌신했던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증명하는 결과물이자 노후를 의지할 유일한 재산이었죠. 준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그 돈을 내어주면 제 노후는 불확실한 모험에 내던져지는 셈이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내어주고 나면 내 삶은 어디에 기대야 할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의 제안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그 돈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경험이 저를 쉽게 안심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 중에도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조금 더 감정적인 편이었지만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오며 늘 저의 동료이자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천천히 아내에게 준호의 요청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준호가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퇴직금 일부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묻자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믿고 이야기한 거라면 한 번쯤은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식이 어려운 상황일 때 부모로서 도와주는 게 도리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내의 말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친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제 고민을 이해하고 있었고 같은 상황에서 느껴지는 딜레마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럽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결국 돈이 중요하신 거네요. 준호의 그 말은 너무나 짧았지만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젊음 그리고 평생의 헌신을 숫자로만 평가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제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꿈을 내려놓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시간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밤늦은 야근과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가족의 웃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노년의 문턱에서 맞이한 준호의 요구는 마치 그 모든 시간이 단순히 돈으로만 정리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한 준호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제게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창업이라는 꿈을 꾸는 모습도 어찌 보면 그의 열정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제 남은 삶을 위한 유일한 보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의 필요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준호가 제게 실망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창업이나 다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아들에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준호가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차분한 태도로 그의 제안을 다시 한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제가 말을 꺼내자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이 퇴직금은 아버지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고 아버지의 남은 삶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야.
저는 최대한 차분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꿈을 이루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이 돈은 아버지가 이제야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기 위해 필요한 거야.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는 별개로 이건 지킬 수밖에 없다. 준호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돈이 더 중요하신 거네요.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제게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인생의 증거였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의 결과물입니다. 준호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뒤에도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준호가 제게 느끼는 실망은 저를 아프게 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 아직 제 삶의 무게와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대 간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준호가 제 선택을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마치 제가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 선택이 준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에서조차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준호와의 관계는 이 선택으로 인해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제 존엄과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내린 이 결정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가 언젠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텃밭을 돌고 있습니다. 준호와의 마지막 대화가 끝난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찾아오던 시간도 멈췄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빈자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의 부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공간과 분위기를 조용히 잠식해 갔죠. 처음에는 준호가 단순히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며 시간을 내기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그것이 단순히 바쁨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제 선택이 실망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내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조절하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던 아내였지만 준호가 점점 연락을 끊으면서 아내의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 아내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서는 줄은 몰랐네. 아내의 목소리엔 서운함과 실망 그리고 어딘가 모를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기에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이후로도 가끔씩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독백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요. 그래도 부모로서 최소한 명절에는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는 다했지만 자식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아내만큼 저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제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죠.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날들이 어쩌면 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믿음을 가지려 노력했죠. 가끔은 혼자 텃밭에 나가 작은 나무 밑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작고 여린 몸으로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 저를 보며 아빠,
라고 달려오던 그때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제 선택 때문이라고는 해도 그 선택이 우리의 인연을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와의 관계는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의 삶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가족들이 모이는 중요한 날에도 그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저는 텅 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내보면 언제나 환하게 웃던 준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할 때마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준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어느 날 밤 아내는 마침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감정을 억누르며 준호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 아내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준호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멀리하려 하는 걸까요? 저는 아내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대신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 좀 더 기다려보자. 준호도 언젠가는 이 상황을 이해할 거야.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준호에게 직접 연락을 해볼까 여러 번 고민했지만 그럴수록 제 자신을 막았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준호는 아버지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선택에 대한 후회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은 그 어떤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가 우리와의 거리를 좁혀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사실 희미했지만 그것마저도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준호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사업에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선택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연을 끊을 만큼 심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준호도 부모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텃밭을 돌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제가 내린 선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준호와 다시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금의 고요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시골에 내려와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삶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준호의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세월의 대가를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이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 말은 제게 단순한 다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족이란 늘 제가 지켜야 하는 울타리였고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인생의 전환점에서 저는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헌신했던 모든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만 그 울타리가 다시 저를 집어삼켜 버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그 이름의 책임감이 얼마나 크고도 소중한 것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죠. 이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족은 제 삶의 중심이자 이유가 되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 자신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혹독한 겨울밤에도 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를 벌고 아내와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며 저는 늘 뒷전에서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제 삶에서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울타리가 제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기에 제게 남겨진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단순하면서도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돌며 땅을 만지고 흙냄새를 맡으며 느꼈던 고요함은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에서 오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가끔 준호와의 지난 추억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아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의 그 아이와 지금의 준호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벽을 허물 수 있을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은 이제 끝냈어야 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언젠가 제 선택의 의미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그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제 선택이 그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대가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텃밭을 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삶은 이제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지만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호와 다시 만날 날이 올지, 그가 제 선택의 의미를 이해해 줄 날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며 앞으로도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내렸던 저의 선택과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